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뭐 북한을 인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걸 발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명시적으로 주적이라 하는 건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치졸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수 정부가 안보 외치면서 속으로는요 무지 안보에 무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안보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 포격도 있었고 노크 기순에 하여간 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 빈 깡통인데, 실제로 안보 약하다고 얘기하는 햇볕 정책이 안보에 취약하다고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2번이나 해서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했단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누가 안보에 유능했는지는 분명해지는데 마치 보수 정부가 안보에 유능한 것처럼, 이거 대단한 착각이고요.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햇볕 정책의 첫 번째 기조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무력에 의해서 도발할 경우는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뭘 해도 오냐오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마다 최순실을 불러대고 차은택, 고영태를 불러대고 마늘주사, 대곡주사, 피부시술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최순실이가 청와대 국정서류를 가져다가 민계로 맞아가면서 2시간, 3시간밖에 사지 못하고 국정을 돌봤다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물팍도사 보고 또 이상한 사람 찍으면 안 되겠죠? 검증되지 않고 갑자기 주가가 오른 것은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테마주, 우리나라 말로는 작전주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작전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완전히 돈 다 원전 다 뺏깁니다. 평소에 제대로 된 제품 매체를 보고 4년 동안 검증되었던 문재인 주식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문재인 펀드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정말 저도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를 악물고 우리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다시는 안 떨어지겠다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촛불의 승리, 국민의 승리, 자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 기득권 세력 아직도 건재합니다. 오로지 반문재인만 외치면서 반문재인 연대로 정권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정권 교체, 저 문재인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국민 통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우리 인천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인천 시민들께서 저 문재인의 손을 꽉 잡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숨 쉬는 것도 정치다. 자, 오늘 일단 나오신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현 문재인 선대위 공동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선대 상황본부장님은
오늘 일정상 안 나오셨는데 왜 안 나오신 거예요? 근데 당에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장난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진짜 회의가 네. 거의 뭐 30분 단위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네. 좀 힘들고 특히 오늘 어저께 저녁에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제 밤새 그 대비를 했던 거고요. 아침 8시 40분, 9시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그 각 본부마다 진행되는 일들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본부나 이런 특히 조직본부 그다음에 뭐 투표 참여 캠페인 이런 이제 세부적인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본부장은 24시간 상황본부를 지켜야 되는 거의 퇴근 못해요? 오늘이죠. 오늘도 12시 반에 이제 업무는 일단 일단락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2-3시간 정도 아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야전침 대가를 하고 잡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상황본부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우리 일반인 패널로 KTX 승무지부장 김승환님도 같이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김민석 방송은 제가 전혀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정말 아 그렇구나라고 무조건 흡입하는 이런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역할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으로서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거 있으면 혹시 질문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거지 될 것 같으세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돼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누구로? 누구로? 아 당연히 당연히 뭐. 당연히 그런 당연히 거 홍준표. 물론 레드준표님이 요즘에 인기가 많으신 건 알겠지만 예. 예, 그쪽은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이건 뭐 날마다 웃음을 주시는 분인데 하다가 이제 뭐 돼지 흥분제를 지금 살포하신 우리 홍준표님. 물론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이야기를 책에 쓴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데 친구에게 돼지 흥분제를 먹여서 뭐 여성에 대한 뭐 성폭력을 모의했다. 물론 반성 같은 게 들어 있는데 어떤 후보의 질이랄까요? 이게 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캠페인의 방식 중에 하나가 노이즈 마케팅이잖아요. 어쨌든 부고만 빼고 이슈가 되면 다 좋다라고 했던 그 소위 구태의연한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은 좀 감추죠. 보통의 경우는. 부끄럽죠. 그리고 뭐 공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면 사과하는 것이 순리인데 최근에는 뭐 트롱맨이라고 해서 본인이 네. 설거지 여성에게 설거지는 하늘이 준 뭐 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강한 남자라는 그런 거를 심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했다.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소유한 분이고 이것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공분의 대상인데 결국 이거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이렇게 부정부패하고 구시대적 잔재가 마지막 끝물이지 않을까 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거지는 남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식기세척기가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저는 식기세척기가 없는데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요즘 그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시거나 남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식기세척기 하나 놔드리세요. 세탁기 말고 홍준표의 세탁기 말고.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어때요, 우리 지부장은?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치기 어린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이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책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어렸을 때 뭐 나 수박서리 해봤어. 이런 거 정도. 그 정도 생각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고 여성이 설거지를 하늘에 주신 임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하던 일이 내가 설거지를 정말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홍준표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다 여과 없이 포털이나 이런 데 다 나오잖아요. 지상파나 정편에서 안 나오더라도 어린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감 느껴져요. 네, 홍준표를 젊은 친구들은 관심 바뀌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보수도 아니죠. 어찌 보면 좀 약간 꼴통 기질을 갖고 있는 집단은 이런 거는 그냥 뭐 해도 되는,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제가 이 홍준표의 이런 막말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게 발언이고 또 이전에는 선거법 위반한 것도 있고 지금도 이제 계류 중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는 이 정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정치인 중에 특히 자기들 진영 그 뭐 자유당이나 바른당에 있는 정치인들 중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그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과거에는 비교적 알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4범인데도 대통령이 됐는데 뭐 홍준표 후보인 내가 이명박보다는 죄가 가볍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도지사까지 지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뭐가 대수냐라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전혀 일말에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럴 거고요. 그분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도 아이 그 정도야 뭐 싸나이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네. 외려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이 거론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려 즐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보통 사람들도 생활에 있어서 나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격이 있거든요. 인간의 품격 이런 게 있는데 홍준표기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면죄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지 뭐 이렇게 그냥 묶어 넘어가는 그런 모래시계 느낌? 검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돼지 흥분제란 이런. 모래시계 봤을 때는 그렇게 괜찮았었는데 네. 그분이- 모래시계는 배우였거든요. 네. 나 지금 떨고 있니? 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또 그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예. 동안은.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그러면 뭐 북한을 인정해서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걸 발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이걸 접근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논쟁거리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군에 갔다 온 사람이고 명시적으로 주적이라는 건데 누가 의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논쟁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치졸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수 정부가 아무를 모르고 최순실이가 청와대 국정서류를 가져다가 링게로 맞아가면서 2시간, 3시간밖에 사지 못하고 국정을 돌봤다 그럽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물팍도사 보고 또 이상한 사람 찍으면 안 되겠죠? 검증되지 않고 갑자기 주가가 오른 것은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테마주, 우리나라 말로는 작전주라 그럽니다. 아시겠죠? 작전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완전히 돈 다 원전 다 뺏깁니다. 평소에 제대로 된 제품 회체를 보고 4년 동안 검증되었던 문재인 주식에 여러분 투자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문재인 펀드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정말 저도 지난번 인천시장 선거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를 악물고 우리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아서 다시는 안 떨어지겠다는 안보 외치면서 속으로는요 무지 안보에 무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안보 실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도 있었고 연평 포격도 있었고 노크 기순에 하여간 오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고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이 빈 깡통인데 실제로 안보에 약하다고 얘기하는 햇볕 정책이 안보에 취약하다고 지금 막 선전을 하고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연평해전 2번이나 해서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했단 말이죠. 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어요. 실제 결과를 놓고 보고 보면 누가 안보에 유능했는지는 분명해지는데 마치 보수 정부가 안보에 유능한 것처럼 이거 대단한 착각이고요. 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비난하는 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햇볕 정책의 첫 번째 기조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무력에 의해서 도발할 경우는 무력으로 응징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햇볕 정책이라는 게 물렁물렁해져 가지고 뭘 해도 오냐오냐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밤마다 최순실을 불러대고 차은택 고영태를 불러대고 마늘주사, 배곡주사, 피부시술에 시간 가는